삼성전자 23년도 어닝 3분기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쭉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설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질의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볼 건가,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는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Q&A 세션이 나오죠. 자, 최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시 주요 고객사양 HBM3, 주요 고객사가 결국에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HBM3 사업화 지연과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현재 HBM 전체 사업 현황과 그리고 HBM3 이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여기가 중요하죠. 자, 먼저 HBM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사 전체 HBM의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을 성장하였다. 근데 현재 HBM3 8단, 12단 제품 공이 양산 판매 중이다. 그리고 전체 HBM 사업 내 HBM3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까지 증가했고, 그리고 일부 사업화 지연이 있어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더 많이 성장할 거야, 우리 엔비디아랑 계약할 거야,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전분기 발표드린 수준을 하회하겠지만 4분기에는 HBM3 매출 비중이 50%로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HBM3 매출이 3분기에 10% 수준이에요. 근데 4분기에는 50%로 5배가 뛸 거래요. 지난 잠정 실적에서 공시한 것처럼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양 HBM3 사업화가 지연됐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브리핑에서.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 중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거 유의미한 진전 우리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맨날 제약에서 얘기하는 게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진전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그 무게와,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무게와 제약사들이 얘기하는 무게는 다르죠.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유의미한 진전을 얻은 상태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이겠죠. 유의미한 진전을 얻었다는 거는 앞으로 엔비디아에 뭘 할 수 있다?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를 억누르고 있는 게 AI잖아요. AI에 대한 HBM3, 이 부분에 대한 소외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1 있다, 2 없다. 답변을 해보세요. 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제치고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확률은 거의 없죠. 문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혁신이 사라졌다, 뭐가 없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다. 이거는 팩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당장 삼성전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만 기업입니까? 자, 엔비디아만 기업이요? 아니에요.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즉 삼성이 앞으로 미래에 확보할 수 있는 거래처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소리는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는 소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삼성은 파운드리 공장도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통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지겠죠. 물론 TSMC도 있고 다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고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증가세는 다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뭐 SK하이닉스 올랐고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죠. 자,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주식에서 보는 이제 모든 업종들은 이 순환을 합니다. 물론 이런 등락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고 미국은 이런 거고. 근데 이 웨이브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 PC 태블릿 2025년도에 PC랑 태블릿에 대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무슨 말이냐? 내년도에 PC랑 태블릿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금리가 인하됐으니 거시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뭐가 살아날 거다? 소비가 살아날 거다. 그럼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현재 레거시 제품을 포함한 선단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들도 내년도에는 판매가 증가할 거다라고 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경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2025년도에는 SK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력에서 어떤 식으로 우위를 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이제 지금 5세대죠. 지금이 5세대 HBM일 거예요. 네, 5세대 HBM인데 6세대를 누가 빨리 가느냐.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SK하이닉스가 6세대를 개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5세대는 이미 밀렸으니까 6세대로 가자. 그렇다고 5세대 HBM3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 우리가 HBM3는 우리 투자도 안 됐고 개발도 안 해서 좀 그랬어. 이제 정신 차리고 6세대로 갈게. 이렇게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에 돌아가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선반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막 하락해요. 주가가 막 하락해.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당하고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봐도 악재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회의감을 가져. 삼성전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건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재료 소멸이라고 하고 하락 구간에서는 불확실성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고 있는 어떠한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악재의 소멸. 왜 재료라는 게 호재만 소멸된다고 봐요? 악재도 소멸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바보처럼 주저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게 지금 구조가 바뀌진 않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재 또는 불확실성이 소멸돼 버리겠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바닥이 나와요. 바닥이 나오면 다시 튀었다가 떨어질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튑니다.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소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등할지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왜 제가 더 메리트 있게 보냐면 삼성전자가 PBR이 1 이하예요. 삼성전자가 PBR이 1 이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현재 기준으로 청산을 한다, 다 판다 해도 지금 가격은 무리 없이 받는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기대감이 1도 없는 수준이다. 즉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현재 삼성전자 전체 몸값보다 주가가 낮은 상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만 살 것 같아요? 외인 계속 팔죠. 주가 강화 나오잖아요? 매수로 전환됩니다. 외인이 계속 팔 수는 없어요. 왜? 외인이 봤을 때도 그 삼성전자가 성장 동력도 잃고 다 했어. 하지만 외인이 봤을 때도 객관적인 지표가 저평가 수준이죠. 제가 삼성전자 저평가 들어갔다 굉장히 싸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PBR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당장은 손실일 수 있으나 향후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개선됩니다. 물론 제가 말했죠. 구조대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몇 층에 사람이 있어요. 몇 층에 사람이 있어요. 8만원에 사람이 있어요. 7만원에 사람이 있어요. 자, 구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내가 여기에 물렸어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물렸어.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막 외쳐요.
여기에서 구조대가 출발합니다.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자, 자력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추매라고 합니다. 내가 다리가 병신됐어. 막 팔다리 잘려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 못 내려가 해도 내려와야 돼요. 자, 구조대를 더 손쉽게 만나는 방법은 단가를 내려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총알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분할로 차분히 그래 너는 때려라, 그래 너는 내려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고 차분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가 됐고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플링이나 디커플링이 나올 여지가 있으면 그때 비중을 넣어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주요 고객사양 HBM3 사업화가 지연됐지만 현재 주요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비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중 판매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12월까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당사는 복수 고객사. 위에는 엔비디아 얘기였고, 지금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HBM3 8단, 12단 제품 모두 진입과제를 늘려가면서 판매를 늘려가겠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3 개선 제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에 해당 개선 제품의 과제 양산화를 위해 현재 고객사들과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나 TSMC에 밀렸지만 기술 원래 우리가 노하우도 많고 기술력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늘어졌으나 다시 회복할 거야. 그리고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을 거고 다른 고객들과도 이미 커넥트를 하고 있어. 자, HBM4죠. 이게 이제 6세대인데 HBM4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HBM4도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던 간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HBM3에 대한 신규 고객사 그리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SK하이닉스하고 기술력으로 다시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HBM4가 어떤 식으로 누가 빨리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연일 하락하고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하락했죠. 이번 주만 지금 9% 넘게 하락했어요. 10% 이번 주만. 오늘 지금 반등해서 10.5%예요. 주말.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는 아주 작살이 났죠. 무슨 M자 탈모야. 월봉은 그냥 탈모인들 다 이제 힘들어 할 정도로 M자 탈모요. 봐. 이 베지터야, 베지터, 그죠?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월봉 기준상 이제 이번 달 봐야 될 거예요. 월봉 기준상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 월봉 기준상 거래량이 실리면서 56,000원대로 회복한다. 56,000원대, 55,000원대로 회복한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는 12월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연초까지 잘하면 6만원 중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6만원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내려가면 계속해서 내려오면 되긴 하는데 뭐 단가, 뭐 평균 단가 목줄 끌고 내려와야죠. 내려오긴 해야 되는데 일단 불확실성 소멸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종료가 되면 반등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한 6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28.5%인데 이것도 맞아요. 제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면 보통 20에서 30%에서 40%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진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를 매매하면서 지금 왜 떨어지나?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네이버도 왜 떨어지나? 왜 이럴까? 고민했지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향후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싸게 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막 미친듯이 폭등하면 뭐합니까? 내 평단가가 9만원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시장이 올라올 거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최근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프로그램 매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면 그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이 다 손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시장 상승에 따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지금 어차피 조졌잖아. 어차피 조졌으면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하는 의연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장 끝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